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신규 금융상품 두 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IMA 계좌라는 것, IMA 상품이라는 것과 RIA 계좌라는 게 있는데, 투자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상식 차원에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MA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IMA 상품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종합투자관리 계좌인데, 이 종합투자관리 계좌에 대한 제도는 2024년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2025년도에 금융당국에서 신규 증권사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이번에 출시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과 펀드 ETF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일단 증권사가 고객 돈을 직접 운영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며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계좌형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을 하고요. 이 증권사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사만 정부 당국에서 승인해줬고, 그게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요거는 그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품 만기 시에 배당소득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왜 만들었냐 하면 시중자금이 계속 부동산 예금에만 몰리니까 기업 금융벤처로 돈이 흘러가지를 않아서 증권사에 대여 자금 권한을 좀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증권사가 은행처럼 책임지고 기업에 자금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IMA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보면 회사채나 기업 대출, 인수금융, 비상장 기업, 대체 투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비중은 낮습니다. 주로 실물 기업 금융 주식이 중심이라서 결국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시면 일단 고객이 자금을 증권사 IMA 계좌의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예치를 하면 증권사가 기업금융, 대체 투자에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 여기에 원금과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흐름은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으냐면 단기 자금 성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금 대체 성격도 아닙니다. 2, 3년 묶어도 되는 자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한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손해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있고 해서 중도 환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 예금, 펀드, IMA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 당연히 보장되고요. 펀드는 수익률, 펀드 ETF는 당연히 수익률이니까 비보장되고,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 주죠. 은행 예금은 나라에서 1억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면 은행 예금은 당연히 되고 펀드나 IMA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신용으로 보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은행은 정해져 있죠. 투자할 때 3%든지 3.5%든지. 펀드는 수익률에 따라 변동되고 IMA도 결국 수익률에 따라 성과 변동이 일어나죠. 운영 주체는 은행, 그 다음에 펀드나 ETF는 자산운용사. 여기서 증권사는 사실 판매사일 뿐이죠. 펀드나 ETF에서는. 그 다음에 IMA에서는 증권사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중도해지, 은행 예금 가능하고요. 펀드나 ETF 당연히 가능하고요. IMA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상품이 두 가지가 이미 출시돼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IMA S1이라는 상품이 출시됐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IMA 1호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특징들을 보시면 IMA S1 한국투자증권 거는 한투 거는 2년 폐쇄형이고요. 미래는 3년 폐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묶어둬야 되는 상품이고, 기준 수익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익률 4%, 둘 다 4%인데, 요거는 조금 오프라인이나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목표 수익률은 한 6%에서 7%까지 목표 수익률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조금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 수익률만 얘기했고 목표 수익률은 나오진 않았지만 한 7%, 6%에서 7% 정도를 타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의 수수료를 어떻게 붙냐면 이 4%까지는 0.6%, 미래에셋은 0.22%고 그 다음에 4%를 넘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 수익 고객 60대 증권사 40, 미래에셋은 고객 70, 증권사 30. 근데 뭐 배분이란 말은 조금 좋은 말이지 사실은 초과 수익에 대해서 수수료를 이만큼 40%, 30% 이렇게 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은 둘 다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발행 규모가 한 투는 1조 원인데 다 완판됐습니다. 이건 인터넷 선착순으로 해서 다 완판이 됐고요. 미래는 950원 작게 발행했는데 요거는 그 신청 금액에 따라 안분 배분을 했습니다. 운영 전략은 한 투는 약간 안전성 위주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좀 국내외 자산 다변화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은 고수익 추구를 위해서 모험 자본에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항무투는 이 사실 발행원 한도가 거의 차서 자금 조달이 조금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 원이라는 대규모 물량을 빠르게 완판을 했는데 강점이라고 하냐면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가 강점이고요. 미래에셋은 자금 여력이 넉넉해서 조금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 1,000억 정도 작게 했다. 그 다음에 대신 장점으로는 만기를 3년 늘린 대신 보수, 성과 보수와 운영 보수를 낮춰서 고객이 가져가는 목을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판은 됐고 내년도엔 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지난 10월에 사실 그 두 개 증권사 이외에도 NH투자증권 같은 몇 증권사도 이 승인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NH 말고도 몇 개 증권사도 또 좀 새롭게 이 IMA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도 몇 개 더 나올 거고 새로운 또 증권사들도 그 승인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그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상품의 다양성을 보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RIA라는 상품입니다. RIA 계좌죠. 정확하게는 뭐냐면 리슈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해외 주식 매각하고 국내 주식 사라 그런 그 의미고요. 이거는 지금 그 달러 그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그 해외 주식 매각해서 그 달러를 국내에 가져와서 원화로 교체해서 국내 주식을 사라 이런 의미에서 기재부에서 빠르게 그 만든 계좌고 내년 1, 2월 정도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국 해외 주식 매각 후에 국내 주식에 1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1년간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외 주식을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해외 주식 매각은 어떤 종류를 매각을 하냐 하면 해외 주식 엔비디아나 뭐 코카콜라 이런 걸 테슬라 이런 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ETF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건 안 되고요. QQQ나 스파이처럼 미국 직투한 ETF 결국 달러로 투자한 상품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가 요 해외 주식 매각에 해당되는 상품이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상품들은 국내 주식은 당연히 되겠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은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매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뭐 1억, 2억 다 되는 건 아니고 평가금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USD 기준으로 약 3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매각할 때 이게 뭐 내가 투자한 돈, 투자 원금 기준이 아니고 평가금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세금 감면은 아까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 비과세 시점도 다르고 이게 언제의 기준이냐면 요 해외 주식 매각해서 그거 무조건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시점 그 시점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 시점 기준이고요. 2026년 1분기 내로 그 국내 투자를 완성하면 100% 비과세, 2분기 내로 완성하면 80%, 3분기 내로 완성하면 50%. 근데 하여튼 기재부 우리나라는 이런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꼭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다른 그 금융 상품들을 보면 물론 비과세 하니까 그게 권한일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한도 있고 뭐 이런 거 정말 좀 사실 불만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주식을 딱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계산하다 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너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출시 시점을 보면 26년 1, 2월에 증권사마다 이 RIA 계좌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진행 절차를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유한 미국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놓고 그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면 요 한국 주식 매수를 1분기 내에 매수를 하면 100%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주식은 뭐 하나만 사지 않고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사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코덱스, 코스피 200 이런 걸 한꺼번에 매수해도 되고 또 매수했다 팔았다 계속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 매수 매도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투자 예시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해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 계좌에 평가 금액 5천만 원, 약 3만 달러 정도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파이를 보유하고 있든 그거는 뭐 그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이익이 2천만 원 요만큼을 그 현 상태에 갖고 있다고 하면 현 상태에 매각하면 아시다시피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22%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용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이익 2천만 원 중에 250만 원은 비과세, 그 다음에 나머지 1750만 원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부과해서 38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익 2천만 원에 대해서 385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RI 계좌를 활용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평가 금액 5천만 원을 RI 계좌로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하고 삼성전자 5천만 원 매수 요까지 1분기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385만 원이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어떤 전략을 조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미국 주식 5천만 원치는 RI 계좌로 옮겨놓고 매도하고 국내 주식 5천만 원을 매수해. 그러면 비과세가 완성이 되죠.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일반 계좌에 있는 국내 주식 5천만 원치를 매도하고 이걸 다시 엔비디아 주식을 사. 그러면 국내 주식 5천만 원 어차피 원래 주식은 비과세니까 국내 주식은. 그러면 똑같이 평가 금액을 만들면서 미국 주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지금 아직 출시 전이니까 기재부에서 어떻게 또 바꿀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생각이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IA와 IMA 계좌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